여러분 안녕하세요. 챔입니다. 오늘 제가 이사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처음 영상을 찍는데요. 올해도 이제 잘 부탁드리고 어느덧 구독자가 6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 펀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좋은 펀드를 어떻게 고르는지 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좋은 ETF를 고를 수 있는지 ETF 투자하실 때 확인하셔야 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드와 마찬가지로 ETF도 관련된 이제 ETF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번 시간엔 펀드 슈퍼마켓 그리고 네이버 금융을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ETF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서요. 국내 증시 탭에서 ETF 항목을 누르시면 우리 이제 국내에서 거래하실 수 있는 ETF 리스트들이 쭉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TF는 제가 저번 시간에 국가에서 공인해준 여행 코스대로 여행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ETF는 이름이 코덱스 200, 킨덱스 200, 타이거 20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름 같은 경우에 앞에 코덱스, 타이거, 킨덱스, KB스타 이런 것들은 브랜드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덱스 200, KB스타 200, 킨덱스 200 같은 경우는 운용하는 회사가 다를 뿐이지 결국 사 모으는 주식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세 개 ETF들은 모두 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지정해준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 리스트가 있어요. 이대로 200 종목을 사모으면은 너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한 거 맞아. 내가 인정해줄게 라고 이제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 그대로 코덱스라는 이름을 쓰는 운용사 그리고 킨덱스라는 이름을 쓰는 운용사들에서 200 종목을 사모아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TF를 매매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매매할 때 어떤 기준으로 ETF를 고르냐에 있어서는 거래대금을 꼭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ETF 같은 경우에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대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ETF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거래대금을 확인 안 하시고 사셨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A라는 ETF를 500만 원어치 샀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ETF는 내가 잘 안 알아보고 사서 거래대금이 하루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찍히는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ETF를 갖고 있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좀 벌어서 이걸 팔고 싶어서 매도 주문을 내놓으셔도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1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500만 원어치를 팔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사실 매도를 하실 수 있긴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지는 못하고 가격을 좀 낮춰서 팔아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ETF 매매하실 때는 이 ETF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충분히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제가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한다고 하면 적어도 거래대금이 몇천만 원 단위는 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ETF 투자하실 때 거래대금을 꼭 확인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ETF 관련해서 말씀드릴 얘기는 네이버 금융 ETF 탭에서도 위에 보시면 이제 종류별로 탭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국내 파생 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ETF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뭐뭐 레버리지, 뭐뭐뭐 인버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레버리지 ETF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인정해준 코스피 200을 묶음으로 일단 가져가는 A인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코스피 200 지수가 하루 동안 1% 올랐다라고 하면 이 ETF에 투자하신 분들은 1%의 2배인 2%를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내가 우리나라 시장이 급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투자를 하셔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반대로 코스피 200 지수가 1%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이 ETF에 투자하신 분들은 역으로 1%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ETF를 매매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죠. 하락장에도 베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랑 인버스가 같이 붙어있는 레버리지 인버스 혹은 인버스 2X ETF가 있는데요. 이런 ETF들은 이제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가 5% 하락했다 라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2배죠. 그래서 플러스 10%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의 ETF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붙어있는 애들은 좀 성격이 특이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미리 얘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고요. 레버리지가 붙어있는 애들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레버리지 ETF를 만약에 내가 단기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급등을 할 줄 알고 한 20%, 30%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이 경우에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면 레버리지 ETF를 사시면 20%, 30% 오를 때 40에서 60%를 먹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 내 생각대로 코스피 200 지수가 20% 올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레버리지 ETF는 제 설명대로라면 40%가 올라야지 맞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마 계좌를 까보시면 요 수익률이 40%까지는 안 되고 30% 초중반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사실 수학적으로 일간 수익률의 2배를 복제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 하락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상향을 한다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내 생각보다는 훼손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하고, 따라서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붙어있는 ETF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 단기 투자, 저는 한 달, 2달 내에 거래 기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에 적합하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요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계실수록 이게 선물을 통해서 상품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 비용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들어가실 땐 짧은 호흡으로 한두 달 내에 매매 기간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ETF 투자하실 때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ETF 탭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되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얘가 기초 자산이 뭔지, 어디에 투자하는 애인지를 먼저 기초 자산을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얘 기초 자산이 마음에 들었다,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도 거래대금을 꼭 확인을 하셔서 내 투자 금액 대비 얘의 거래대금이 적당한지를 확인을 하시고, 저는 웬만하면 1억 원 단위 정도의 거래대금이 붙어있는 ETF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투자하려는 ETF 이름에 레버리지라던가 인버스라던가 레버리지 2X,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식의 이름이 붙어있는 애라면 얘의 특성을 잘 기억을 하시고, 저는 단기적인 기간 동안 투자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얘네의 성격 자체가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ETF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ETF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